자, 이번 시간에는 고1 수학의 대단원 3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 그것의 소단원 원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 문제들 5문제, 원 방정식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 방정식에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개념 살펴보고 두 번째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을 정의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원은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중심을 우리 A, B라고 둘게요. 그리고 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이제 원인데 이 R만큼 떨어진 점, P점을 X, Y라 둔다면 그러면 PC의 길이가 R이 되겠죠? 그럼 PC의 제곱도 R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식이 만들어질 수 있죠. x-a 두 점 사이 거리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원 방정식 표준형이죠. 반지름도 a, b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중심도 a, b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반지름 r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식이죠. 얘를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는 r제곱, 즉 이런 형태죠.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이러한 형태예요. 이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원의 일반형이라 하죠. 만약에 문제에서 원의 일반형이 나왔다면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원의 일반형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그런 식 이제 두 원 방정식 식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주어질 때 만약에 단 한 개의 하나의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하죠.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원 방정식을 구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식은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세 점이 주어져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질 때 단 한 개의 원이 만들어진다면 왜냐면 세 점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삼각형에 이렇게 외접원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외접원 단 한 개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지면 단 한 개의 원이 생성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식을 세우려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점까지 외심의 이제 정의죠. 외심의 성질 정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점까지의 거리가 다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 원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자, 이 부분은 중요한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기하적으로 원이 있을 때 그리고 직선이 자 이런 경우 그리고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직선의 수직으로 내리꼬았을 때 그거의 거리를 우리 D라고 할게요. D.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D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원과 직선이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D라 두고 원의 반지름은 R로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D가 R보다 작다는 뜻. 그 다음에 접한다. 접한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D가 되겠죠. 즉 D랑 R은 같죠. 그리고 원 밖에 이제 직선,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D가 R보다 훨씬 더 크겠죠. 이 관계식. 자, 이거를 대수적으로 확인해 보면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있다. 그리고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라고 둘게요. 그러면 대수적으로 이제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즉 접하고 그 다음에 한 점도 안 만나지 않는다. 자, 이러한 관계식을 구하려면 얘들을 연립하면 되겠죠. y 자리에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그러한 식이잖아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뭐다? D가 얘의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실근 두 개를 가진다. 그 다음에 접한다. 그러면 얘의 실근은 단 한 개,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얘의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경우예요. 접한다. 이렇게 접하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집중해 볼 건데 접선의 방정식은 보면 이제 중심이 원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져요. 접점 x1, y1 x1, y1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그리죠? 어떻게 쓰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m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질 때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죠. y는 mx에 플러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 공식 있었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세 번째 밖의 점, 원 밖의 점에서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판단을 잘해야 되죠. 접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밖의 점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로 풀 수 있고 아니면 기울기, 문제에서 기울기라는 이제 말이 나오거나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있다면 기울기식,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밖의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해서 이렇게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 심화 개념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가 평행이동을 해요. 만약에 평행이동을 해서 x-a의 제곱, 중심이 a, b 그러니까 0,0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때 그때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식은 어떻게 세우냐. 자, 그걸 생각해 볼게요. 자, 잘 보면 이 식은 중심이 0,0에서 평행이동을 한 거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접점이 x1, y1이라 했다면 우리 얘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점이 어떻게 바뀌죠? x 접점이 x1 플러스 a죠. y1 플러스 b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의 접점이 x1, y1이라 했다면 자,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 했잖아요. 자, 얘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자리에 x-a, y자리에 y-b를 넣어서 그 이제 식을 x1, x- 평이동하면 그 다음에 y1, y-b는 r제곱이죠. 자, 여기서 우리 접점이 이거라고 평이동해서 이 점이라 했잖아요. 얘를 뭐 x1 다시라고, 얘를 y1 다시, 즉 우리 접점, 이 식의 접점이 x1 다시, y1 다시라고 생각한다면 x1 다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 x1, y1 여기서의 접점이고 우리 여기서의 이거의 접점은 x1 다시, y1 다시, 즉 x1 다시는 x1 더하기 a, y1 다시는 y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거잖아요. 그래서 x1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냐면 x1 다시 마이너스 a죠. y1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냐면 y1 다시 마이너스 b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1 다시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 뒤에는 그대로 쓰고 x 마이너스 a 그리고 y1 대신에 y1 다시 마이너스 b 이건 그대로 쓰고 y 마이너스 b는 r제곱.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중심이 0,0이 아닌 a, b인 원의 접점 x1 다시 y1 다시라면 그것의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요것이다. 자, 형태를 잘 보세요. 우리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제곱이니까 xx 더하기yy는 r제곱에서 하나에다가 x1을 넣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x-a, x-a, x-a 두 개니까 그리고 y-b, y-b 자, 요 식에서 접점 x1 다시 y1 다시를 여기다가 넣은 거죠. 그래서 x1 다시 y1 다시 이렇게 넣은 형태 그대로잖아요. 이 빨간 거, 이 네모 박스된 이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 특히 중심이 0,0이 아닐 때 접선의 방정식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면 이제 심화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5가지 문제 이제 한번 이제 살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첫 번째 원 위의 점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 아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심화 개념이었죠.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이 이 원과 접할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원이 접한다는 거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D랑 반지름 R이 어떻다? 같다. 그쵸? 그거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자, 원 위의 점 이것의 접선이 또 접한다 했죠. 일단 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이니까 접점이
2, 마이너스 4야. 그러면 그것의 접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4y는 20이죠. 공식 사용해서 얘가 접선이에요. 이 접선과 이 원과의 관계도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반형이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이제 바꾸면 완전 제곱식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다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x 마이너스 7의 제곱 원이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k고 플러스 50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식. 자, 이 원과 이 접선이 어떻다? 접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 관계식을 이용한다 했잖아요. 이 원의 중심이 뭐예요? 7,1이죠. 그리고 접선이 아까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0은 0이에요. 이거의 관계가 서로 접한다. 즉 D 반지름이랑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약분하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이죠. 그리고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자, 이거 여기다 쓸게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이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오겠네요. 그리고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그게 뭐랑 같다? R. R이 뭐냐면 이거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50이죠. 그쵸?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루트 5네요. 는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50. 그래서 얘를 제곱해주면 5는 마이너스 K 플러스 50이고 K는 45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점 마이너스 2,0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자, 원 밖의 점. 원 밖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 기울기를 알 때 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접점의 방정식,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두 가지로 이제 한번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직선이 여기 끄었을 때 이제 그때의 접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 밖의 점, 실제로 얘 대입해보면 여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 밖의 점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원 밖의 점이 마이너스 2,0이죠. 그때의 기울기가 우리 m이라 할게요. 기울기 m. 그러면 y는 m에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그거랑 자, 이 원은 완전 제곱식 걸로 바꾸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가지고 는 9가 되겠네요. 자, 이 직선과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얘를 표준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원이 접한다. 그때 m을 구하라.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3,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그 원밖에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2, 0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때 그 직선이 이제 요건데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다? 접하니까 반지름이랑 같다. 또 그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접하니까 이 직선과 중심 3,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D인데 그거는 반지름이랑 같다. 그러면
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은 얘를 좀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이거예요.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m은 0이죠. 그러면 얘는 d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자 여기 3 넣으면 2m 해서 5m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즉 플러스 2는 뭐다? 반지름 3 이란 얘기죠. 자 제곱해서 이제 넘겨주면 5m의 이거의 제곱은 3도 제곱하니까 9가 되죠? m 제곱 플러스 1이죠. 얘 정리를 해주면 이거는 25m의 제곱 그 다음에 20m 더하기 4 그리고 9m의 제곱이니까 이항하면 16m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m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m이 바로 이제 기울기인데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 이거의 근이 m과 m1, m2일 거예요. 근이. 두 기울기의 합이랬으니까 두 근의 합이죠. 그쵸?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m과 m2의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즉 16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잠깐 다른 풀이를 생각해보면 다른 풀이로 여기다 쓸게요. 다른 풀이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자, 이 식은 요거 원의 방정식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그 밖의 점 마이너스 2,0이죠. 자, 얘가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평행이동하면 우리 뭘 하려고 하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사용하려면 우리 중심이 0,0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 공식 쓰려면은요. 그러면 얘를 중심이 0,0으로 평이동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3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x 플러스 3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되겠니까 얘는 평이동하면 x제곱 y제곱은 반지름 그대로예요. 9죠. 그 다음에 얘 원밖의 점도 평이동하면은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다시 자 주어진 원이 있어요. 중심이 3, 마이너스 2야. 원 밖의 점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우리는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은 원점, 중심이 원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이 y는 mx 플러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있잖아요. 기울기의 접선의 방정식. 그거는 중심이 0,0일 때 이 공식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평행이동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리고 원밖의 점도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때의 이건 원밖의 점. 이때 자 얘의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뭐예요?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쵸? 자, 두 가지 나오니까 요거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원밖의 점 마이너스 5,2를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5m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5m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럼 5m의 제곱 이거는 9m제곱 플러스 1 자 이거랑 똑같죠? 여기 자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5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 방정식. 두 직선,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는 그때의 원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걔가 원점을 지나. 그거의 원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자, 이 뜻은 일단 자, 이 그래프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2예요. 그리고 얘도 기울기 2고 그 다음에 y절편이 9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 사이에 평행하고 거기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러면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겠죠. 동시에 접한다 했으니까.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원 방정식 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접선까지 거리, 즉 지름의 딱 절반. 그게 다 원의 중심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그 가운데 점.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원의 중심들을 쭉 이은 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가운데 직선일 거예요. 그쵸? 그게 원의 중심들을 이은 직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도 이제 요렇게 지나는 이 접점 y절편이 9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을 딱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대1이니까 요도 이 삼각형에서도 중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도 1대1이죠. 1대1. 그러면 y절편이 9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그거에 딱 가운데에 있는 y절편, 이 점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겠죠. 9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러면 4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이 y절편이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죠. 기울기는 똑같이 얘 2, 평행이니까. 가운데 딱 지나는 그런 직선이니까 얘는 y는 2x의 y절편 4. 이 식이에요. 이 파란색 식은. 그쵸? 그러면 얘랑 이 0,9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만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 자, 여기서 0,9까지의 거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2x 플러스 4에서 아무나 이 한 점, 그러니까 이 검은색 직선의 한 점, 0,9까지의 거리가 항상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원이 쭈루룩 있을 때 원의 중심들은 다 이 파란색 직선 위를 지나. 이 직선과 이 검은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아무거나 한 점, 뭐 쉽게 0,9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점과 직선의 사이 관계식,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반지름 R이니까. R은 루트 5분의 0, 9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 반지름은 루트 5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구했고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 대한 원의 방정식 구할 건데 자, 중심이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죠. 중심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어요. 즉 A라고 둔다면은 이제 중심이 다른 이제 Y 좌표는 2A 플러스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심. 자,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자, 원이 그러면 그게 또 뭘 지나냐? 원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를 시켜보면,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원점을 지나. 중심으로부터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심과 원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a제곱 2a 플러스 4의 제곱에 그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다. 이 말이잖아요. 얘를 전개해주면 a제곱 4a제곱 그리고 16a 플러스 16 그래서 5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얘 이항하면 11은 0이겠네요. 자, 얘 인수분해 해주면 5a 플러스 11 a 플러스 11, a 플러스 1는 0이죠. a는 마이너스 5분의 11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11,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5분의 1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2 되죠. 그래서 중심이 이거일 때 반지름 이거인 원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자, x 플러스 5분의 11a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분의 2의 제곱은 5다. 그리고 하나 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식이 나온 이유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루트 5다. 그러면 식을 아예 x-a의 제곱 중심이 a, 2a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x-2a 4의 제곱은 5 이렇게 원 방정식을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애가 뭐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0, 0 대입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 4의 제곱은 5다. 이 식, 요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 제곱한 형태 a제곱 2a 4의 제곱은 5. 그 제곱한 형태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 자, 원이 있는데 원 위에 두 점이 있어. 두 점과 원 위의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물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뭐다? 0,0이다. 자, 0,0이에요. 그리고 0,5, 즉 반지름이 5니까 여기가 A점이겠네요. 0,5. 그 다음에 4,3, 4,3이니까 여기서 원 위의 점, 여기가 B점, B점 4,3. 자, 이 A, B점이 있고 원 위에 점 C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만약에 여기 C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떨 때 C가 원 위에 있는 C가 어디에 있을 때 삼각형 ABC가 넓이가 최대가 될까? 그러면 이 AB 현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렇게 해야 높이가 제일 크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의 점 C는 현에서 어떻게? 수직 AB는 현이잖아요. AB의 수직 이등분선. 자, 우리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점을 지나요. 그쵸? 수직 이등분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바로 C겠죠. 그때가 가장 어떻다? 높이가 가장 크겠죠.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자, 우리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건데 자, 우리 밑변 AB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니까 뭐죠? 얘는 2루트 2예요. AB 2루트 5죠. 2루트 5. 그쵸? 그래서 얘는 16. 그러면 AB의 가운데, 즉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5예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루트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루트 5야.
그럼 우리 높이 구하려면은 자, 이 전체 높이를 구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이용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루트 5야.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 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서는 5죠. 요 길이는 y절편이니까 5고 루트 5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얘는 25 빼기 5 20이죠. 그래서 4루트 2루트 5 2루트 5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죠. 2루트 5에서 5 이 반지름까지 더한 게 h가 그래서 h가 높이가 2루트 5 더하기 5가 되네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AB 길이 2루트 5 그리고 높이 2루트 5 더하기 5니까 약분해서 전개해주면 10 플러스 5루트 5가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의 접선의 방정식.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 위의 점,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2,a를 지날 때 a 값을 구하라. 자, 우리 이렇게 얘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면 4, 그 다음에 9, 13이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그리고 3이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자,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 2,a를 지난다. 그때 a 값을 구하라. 그 뜻이죠. 자, 잘 생각해보면 자, 공식 없이 우리 기본 개념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그리고 얘는 수직이죠.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면 중심과 이 접점을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알면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점과 이 A 얘도 기울기. 그럼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다. 자, 그걸 이용할 거예요. 자, 이 중심과 이 접점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0이니까 얘는 기울기는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2,a. 자, 이때의 기울기는 뭐예요?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분의 a 마이너스 0이니까 3분의 a죠. 얘 기울기. 그래서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우리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접선의 방정식 심화 개념으로 봤었잖아요. 그쵸? 우리 예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자, 이렇다고 했어요. 이 중심이 0,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1,0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도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다? 자, 이 식은 형태 얘랑 똑같고 하나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죠. 접점이 마이너스 1,0이랬으니까. 그래서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3 y 플러스 3는 10이죠. 얘 정리하면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에요.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2,a를 지난다고 문제에서 했잖아요. 그쵸? 2,a를 지난다. 그럼 대입해서 풀면은 2 플러스 3a 플러스 1이 0이고, 그러면 이제 3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이 확인되는 거죠.